55세에 퇴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은 같은 회사, 같은 직급, 같은 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비슷했고 건강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통장 잔고는 천천히 줄어들지만 불안하진 않습니다. 매달 작은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한 사람은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퇴직금 2억은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아파트 리모델링, 친구와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돈이 몇 년치 생활비였는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 3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55세 퇴직 후 5년 동안 후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게 선택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5년일까요? 퇴직 후 첫 5년은 노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첫 1년은 해방감에 취해 있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두 번째 해부터 슬슬 불안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해, 재취업을 알아보지만 이미 시장은 멀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 그때 뭘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이 5년 동안 돈의 흐름이 결정되고 건강의 기초가 무너지거나 다져지고 가족관계의 패턴이 고착됩니다. 그래서 이 5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을 시간이 아니라 목돈으로 받습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돈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뭐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결혼 지원에 5천만 원, 집 리모델링에 3천만 원,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 창업에 7천만 원. 1년 만에 1억 5천이 사라집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딱 2년입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억은 월 200만 원 기준으로 약 8년치 생활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퇴직금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 잠깐 쉰다가 영원히 쉰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퇴직 직후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만 푹 쉬고 그 다음엔 뭐라도 하지.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몸이 이미 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출근할 이유가 없으니 하루 루틴이 무너집니다. 2년이 지나면 이력서 쓰는 것도 어색해집니다. 2년 동안 뭐 했어요? 대답할 게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취업 시장에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나이는 58세, 경력 공백은 3년. 대부분의 기업은 60세에 가까운 경력 단절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잠깐 쉰다던 계획은 평생 쉰다로 바뀌고 통장 잔고만 계속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수, 가족과의 거리감을 방치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시간 좀 보내야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미 자기만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아내는 여전히 모임, 운동, 봉사로 바쁩니다. 자녀는 독립해서 명절에나 연락이 옵니다. 퇴직 후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부부는 오히려 갈등이 늘어납니다. 왜 하루 종일 TV만 봐? 밥은 언제 차려줄 거야?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고 대화는 줄어들고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족관계는 퇴직한다고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빈 공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 실수, 건강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운동도 하고 건강 챙겨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 낮엔 TV 보고 저녁엔 친구들과 술자리. 건강검진은 미루고 작은 통증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
그렇게 5년이 지나면 혈압약,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의료비가 고정 지출이 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이 시기가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운동 습관을 들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면 7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엔 돈으로도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5번째 실수, 직함이 사라진 뒤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우리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김 부장님, 박 팀장님. 그 호칭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 호칭은 사라집니다. 명함도 없고 부서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로 사는 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5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출부터 먼저 줄였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산은 빠르게 바닥납니다. 그들은 퇴직 전부터 고정 지출을 점검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 정리, 과도한 통신비 절감, 충동 소비 줄이기. 그리고 퇴직 후에는 필수 생활비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이상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 뒀습니다. 퇴직금만으로 버티는 건 시간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 3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설계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강의, 작은 임대 수익, 블로그 수익 등. 금액은 크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하루 루틴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쉴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오전엔 운동 또는 산책, 오후엔 독서, 배움, 봉사활동, 저녁엔 가족과의 시간.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할이 있으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장이 아니라 봉사자, 학습자, 건강관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나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20에서 3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65세라도 15에서 2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설계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장 잔고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세요. 지금 남은 돈이 월 얼마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치인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숫자가 보이면 지출 패턴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둘째, 하루 루틴을 1가지만 만드세요. 아침 산책, 오후 독서, 저녁 운동. 뭐든 좋습니다. 하루에 1가지 내가 하는 일이 생기면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셋째, 작은 소득원을 찾아보세요. 월 20만원, 30만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르바이트, 재능 판매, 작은 창작 활동.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이 3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다르게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5년 뒤 당신은 어떤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을까요?